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스닥 종합이 보다시피 일봉으로 볼 때 이 전고점을 살짝 뚫었습니다. 나스닥 일봉으로 보면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주봉으로 보면은 주봉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월봉으로 보면은 월봉도 마지막 파동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마지막 파동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다우를 보게 되면은 다우 월봉인데, 월봉상 지금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뚫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까지는 아니고 일단 전고점을 뚫고 월봉이 진행 중이죠. 아직 10월이 안 끝났으니까. 그리고 5개월 선에達도 안 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아직 계속 상승 진행 중이다. 주봉으로 볼 때는 꼭대기를 치고 5주선이 꺾이고 10주선 터치를 했다. 아직 20주선이 안 꺾였으니까 하락 전환한 건 아니고 상승 중에 조정으로 보인다. 뭐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다우로 볼 때. 그 다음에 다우 일봉으로 볼 때, 쭉 올라가다가 5일선이 꺾이고 5일선이 21선을 갖다가 터치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번 주에 또는 다음 주에 요거를 갖다가 다시, 그러니까 다음 주죠. 이번 주죠. 오늘이 10월 27일. 내일,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가 시작되지요. 내일 장이 열리는데, 내일부터 요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가서 데드 크로스가 풀리고 위로 돌아 올라간다면,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안에 또는 다음 주 안에 요 돌린다면은 좀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게, 지금 대선이 있으니까, 미국 대선이 있지요. 대선이 11월 5일인가 그랬는데 오늘이 27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이제 열흘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열흘이면 한 2주쯤 되잖아요. 2주 안에 이 기대감으로 돌리는데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뭐 쌍봉을 치고 재차 하락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대통령이 되면은 기대감에 의해서, 또 FOMC도 있죠. 기대감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하고도 관련이 많지요. 이 반도체주는 다우나 나스닥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좀 약한 건지 뭐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걸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월봉은 20개월 선 밑에 살짝 걸쳐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힘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볼 때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이래 꼬리를 길게 달았으니까 요 20주선에 한번 저항을 받고 재차 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못 뚫고 내렸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뭔 눈치를 보는 건지 뭐가 있는 건지 일단 횡보 중입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선명한 게, 자, 이제 삼각 수렴 형태가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각 수렴 형태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 수렴을 통상적으로 추세는 종가 기준으로 끄게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끄면은 지금 수렴이 끝나가는 중이 되고, 저점을 기준으로 끄면은 지난주에 수렴을 뚫고 내려왔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왔거든요. 그래 본다면은 하방이 아닌가 이래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이 하락 때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저점을 뚫는 거나 쌍바닥을 치는 게 나올 것이다 하고 얘기했거든요. 그 지금 사파가 만약에 그 진행 중이라면은 사파가 통상적으로 좀 복잡한 형태의 조정이 나오죠. 그러면 ABC 조정이 나온다면은 A, B, C 이런 조정이 나온다면은 여기 C가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A가 됐다가 B, C에 1, 2, 2가 끝이 난 건지 뭐 더 내려올지 모르겠지만은 끝이 났다면은 2, 3에 1, 3에 2, 3에 3, 뭐 3에 4, 뭐 3에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 하락이 끝나고 나면은 요게 하락의 한파동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하락할 수도 있고 바로 쭉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이분 올라갈 때 수익 나면은 이제 진짜로 현금화할 때가 됐다.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전 세계가 강하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힘이 정말 약합니다. 정말 약한데 왜 이리 못 갈까? 요번에 조금은 갈 거는 같은데 얼만큼 갈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요 고점을 뚫을 것인지 아니면 요 고점을 뚫을 것인지 요 고점도 뚫을 정도까지 세게 놓을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요 고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최소한 그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이 좀 더 받친다면 요 고점 정도 가지 않을까. 힘이 아주 세다면은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보니까 외국인이 금요일도 팔았지요. 그래서 꽤 많이 팔고 있습니다. 꽤 많이 팔고 있어요. 올해 들어가지고 26주를 샀는데 올해 26주를 샀는데 벌써 한 15조 정도는 15, 6조는 판 것 같거든요. 많이 팔았어요. 한번 볼까요? 그때 팔기 시작한 게 7월 10일인가 그렇죠. 15조 9천억, 약 16조를 팔았지요. 자, 그러면 1월달로 보면은 이제 10조밖에 안 샀습니다. 26조까지 샀다가 16조를 팔고 10조만 남았거든요. 그 올해 시작이 어디냐? 일봉으로 안 나오니까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는데 시작 단가보다도 더 낮은데 팔았다. 그러면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더 슈팅을 만드는 자금을 마련히 하기 위해서 판 건지 아니면은 이제 좀 빠져나갈 때가 됐다 싶어서 파는 건지 내가 구분이 잘 안 간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요때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요때부터 요때까지 뭐 24종가 샀거든요. 그러니까 요 꼭대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50조를 샀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중간이 대략 요쯤 되지요. 그러면 50조를 샀는데 50조를 산 중간쯤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손해를 보고 판다? 그런 경우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은 뭔가 이슈를 갖다 붙여가지고 한번 위로 올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진짜 올릴까? 뭐 그것도 좀 의문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쨌거나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면서 반등인지 뭐 대세 상승인지 모르겠는데 반등을 주면서 올렸는데 돈도 막 한 50조. 내가 전에 사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갈 때 최소한 대세 상승이 되려면은 최소한 몇십 조 사야 된다.
최소 3, 40조 이상은 사야 된다. 근데 작년에 26조 샀지요. 30조를 못 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샀거든요. 그러면은 올릴 만한 준비가 됐는데 빠졌다. 근데 계속 판다. 이건 뭐지?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밀어 올릴 때 얼만큼 사서 올리느냐? 판 금액보다 더 적게 해가지고 적게 사서 쭉 밀어 올리면은 이거는 외국인이 빠져나가려고 하는가 보다. 근데 요 꼭대기까지 올리면서 판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 올리면은 이거는 아직 대세 상승이 맞다. 더 올라갈 거다. 이래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후자보다는 전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언제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나는 흔들기라 지금 보고 있죠. 이 흔들기라 보고 있는데 저는 몇 번 언급했습니다. 만약 이번 흔들기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어디까지 빠질 거냐? 나는 일단 1840을 봤습니다. 요때는 1840 요쯤 되죠. 요 저점을 뚫고 지금 내려온다. 요래 봤는데 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맞을 때 얼만큼 팔 것이냐, 그리고 외국인 얼마나 더 살 것이냐, 요것도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일단 현금을 조금 확보할 필요는 있다. 상당히 큰 부자가 된 사람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은 거의 매년 수익을 냈습니다. 평균 20%. 뭐 워렌 버핏의 버크셔셔웨이가 워렌 버핏이 수익률 1등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거는 뭐 음모론 이런 거 다 빼가지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수익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복리의 효과를 톡톡히 본 거죠. 그게 평균 연 20% 수익이다. 연 20% 수익은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투자를 30년 하겠다 마음 먹으면은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짜릿하게 많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걸 뿐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찌 될 거냐? 지금 당장은 수렴 형태가 끝이 나고 있다. 수렴이 끝이 나면은 어느 방향으로 갈 건데, 잠시 밑으로 보너지밴드 하단으로 내렸다가 페이크겠지요. 내렸다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약간 올렸다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결국은 위쪽으로 한번 갔다가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쪽으로 한번 갔다가 내린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떨어지면은 매수 들어가는 게 맞죠. 앞전에 말씀드린 그 매수법, 기회가 왔다고 말씀을 드려서 영상을 찍었는데 바로 올라 버렸네요. 그래서 기회를 못 잡은 거죠. 이렇게 오를 때 따라 들어가면은 안 되겠지요.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 따라 들어가서 그날 틀었으면은 수익을 받겠지요. 근데 틀지 않았으면은 뭐 손실은 안 났겠지만은 이익이 상당히 감소했을 겁니다. 올라가더라도 곱게는 별로 안 줄 것 같아. 곱게는 안 줄 것 같아. 종목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지수로 볼 때도 곱게는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하는 사람이든 옵션을 하는 사람이든 특히 옵션이 심하겠지요. 곱게는 안 줄 것이다. 곱게 안 준다는 말이 뭐냐? 결결거리다가 장 초반에 붕 뛰었다가 쭉 빼는 거죠. 빼면은 콜로 수익을 못 내고, 그렇다고 풋이 많이 올라가냐? 그것도 별로 안 올라갈 것 같고, 위클리는 별개입니다. 그런 장을 만들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근데 이런 수렴 형태가 나왔고, 이 수렴 형태를 뭐 여기서부터 수렴을 껐는데 이건 추세고, 이 추세를 뚫고 위로 올라갈 것이다 보고 있는 거고, 결국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4파에 진행 중인데 4파를 또 쪼개보면 이게 A, B, C라 그럴 때 A 진행이 끝났고 B의 수렴 형태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C가 나온다. 또는 C의 1파 그 다음에 2파 여기서 끝이 날지 여기서 내려올지는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끝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파 때 이걸 뚫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뚫을지 이걸 뚫을지 모르겠는데 뚫고 미달파로 끝이 날 수도 있고 미달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은 요 추세를 뚫느냐 뚫지 않느냐를 또 봐야 됩니다. 이 추세에 걸려 가지고 하락을 할지 아니면 이 추세에 걸려 가지고 조정받고 뚫고 올라갈지 그래서 이 고점 시도를 할지 요 고점 시도를 할지를 지켜봐야 된다. 짧게는 뭐 그래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장에서는 올라오면은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식을 잘하니까 내보다 훨씬 잘하니까 테마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미국 언론에서는 뭐 거의 박빙이다 뭐 이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7대3이나 8대2 정도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뭐 표 차이가 아니고 가능성으로 볼 때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겼을 때 올라갈 종목 게다가 정말 갈만한 게 있으면은 조금 베팅을 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 해리스가 이겼을 때 올라갈 종목에는 베팅을 적게 놓는 게 맞지 않을까. 또는 해리스가 올라갈 종목에 많이 사놨다면은 적당히 팔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소리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 우리나라 시장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올라가고 나면은 조정을 받게 될 건데 기간적으로 볼 때 기간은 팔았고 외국인만 샀거든요. 근데 이 기간을 조금 좁혀보면은 자 꼭대기 친 기간 좁혀보면은 이제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사고 있고 개인도 사고 있고 그래서 위로 더 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이슈를 가지고 불꽃쇼를 만들어낼까는 잘 모르겠지만은 매도가 맞다면은 어쨌거나 불꽃쇼를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겠죠. 외국인들 50조가 들어왔고 15조가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아직 35조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산 것만 하더라도 뭐 과거에 산 거는 빼놓고 올해 산 것만 하더라도 26조를 샀다가 16조를 팔았으니까 10조를 산 게 되죠. 10조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평균 단가보다 낮거든요. 올해 시초 단가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난 거죠. 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팔았을까? 그렇게 상황이 급박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이 그래 바보짓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면 요때 산 주식들을 트리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외국인이 어떤 걸 팔았고 어떤 걸 샀는가를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뭐 나오겠지요. 더 많이 팔았지만은 수익을 내고 팔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갈 만한 종목들에 투자를 갖다가 다시 들어갔다. 요라면 말은 되거든요. 뭐 그러면 말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뭔가 좀 이야기는 어렵다. 근데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지요.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나 빠졌습니다. 이제 거의 보리지면도 하단에 왔지요. 하단에 왔으니까 이제 반등할 때가 다 돼 간다. 일봉상 하는 생각이 들고, 주봉상으로도 뭐 거의 막바지점에 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전저점을 갖다가 단번에 뚫는 경우는 잘 없지요. 전저점 근처까지 갔다가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격과대가 나왔으니까. 이격과대가 좀 심하게 나왔지요. 뭐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월봉으로 볼 때는 보리면도 하단을 뚫고 내려왔으니까 조만간에 더 빠지더라도 꼬리를 다는 반등은 놓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은 더 빠져가지고 이게 120개월 선이거든요. 120개월 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들어왔다가 빠지더라도 재차 빠질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삼성전자가 왜 이래 빠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뭐 부분에서 SK 쪽에도 밀린다고 들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밀리고, 또 이래 많이 빠진 게 인도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데 거기 파업을 갖다 한 2달째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럼 2달 정도 하고 있으면은 반등이 올라가다가 그 파업 때문에 쭉쭉쭉쭉쭉 빠졌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실상이 뭔지는 내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고 이 환경을, 반도체 환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또 뭐 가전의 비율이 뭐 얼마나 되는지, 삼성전자 이라면 반도체만 생각하지 가전 쪽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전도 파업이 나면은 뭐 수익을 못 내겠지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뭐 파업이 이어지 가지고 제대로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그게 이제 끝나면은 뭐 반등으로 올라올 수는 있겠는데 역사적인 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뭐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참 많이 팔았는데 얼마나 더 많이 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여기 수량이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금액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금액도 뭐 거의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9월 3일부터는 한 번도 안 사고 계속 팔았어요. 한 2달 동안. 8월 23일부터 거의 계속 팔았다는 얘기죠. 하루 사고 나머지는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52%나 가지고 있는데, 이 59억 주나 되는 이 주식을 갖다가 뭐 몇백만 주, 몇천만 주, 몇억 주 팔아가지고 뭐 낑꼬도 안 가지요. 낑꼬도 안 가는데, 그래도 뭐 금액이 워낙 많으니까,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절반 넘게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뭐 대표는 그 누구야, 이모시기가 하고 있는데, 이재용이 그 회장인가 부회장 하고 있지요. 그 대표를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 아닙니다. 외국 겁니다. 외국인이 50% 넘게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오너 일가의 뭐 대항해 가지고 뺏어버리면은, 경영권을 뺏어버리면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에 있는 주식입니다. 그 주식을 뭐 몇 프로 안 되는 걸 갖다가 팔아 가지고 이렇게 개떡락을 시켜 놨습니다.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떡락을 시키면은 뭐 저거는 이익이냐? 손해죠. 손해인데, 그러면 어디서 보상을 받냐? 뭐 파생해서 조금 벌지 않을까? 그 부분만큼은 벌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삼성전자를 갖다가 올리면은, 요때 올라갈 때 삼성전자를 올릴 때 우리나라 주식이
겁나게 올라가려고 폼 잡았었지요. 보면은 요 올라가는 요 붉은 거 주봉표 일봉을 볼까. 삼성전자가 일봉을 싹 올릴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이렇게 뻘겋게 올라가려고 폼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갖다가 한 일주일만 딱 올려주면은, 일주일만 뻘겋게 쭉 올려주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나라 종합이 뭐 요 고점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합주가는 우리나라 주식, 선물, 옵션 모든 상품들을 외국인이 마음대로 주물릴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의지가 뭐냐를 봐야 되고, 이제 대놓고 팔면은 더 이상 외국인이 뭐 별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시켜 놓고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 계기를 뭐로 만들 것이냐. 거기 따지본다면 이제 연말에 몇 가지가 있지요. 이벤트가 대선 이벤트가 하나 있고 FOMC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연말에 무슨 뭐 판매 이런 게 있지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연말 랠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올려놓고 어떻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뭐 경제인 출신이고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경제를 꽤나 잘 알고 해서 트럼프의 머리로 과연 이 난간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을까? 뭐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해리스의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없는데 트럼프의 머리로서는 가능할까? 그럼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대폭락이 좀 빨리 올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대폭락이 조금 늦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대세는 바꾸지는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될지는 미국이 어떻게 막는다 하더라도 다른 제3국에서 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대폭락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승할 때 제대로 상승장의 맛도 못 보고 골로 가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나마 아직은 외국인들이 올해로만 볼 때 26조를 샀다가 대략 16조를 팔아까지는 10조를 샀습니다. 올 연말까지 다 팔 거냐 하면은 글쎄요, 뭐 다 팔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어떤 걸 계기로 올릴 것인가. 근데 올라가면은 을사고나고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워런 버핏처럼 마지막 모가지는 너 먹으라고 떼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일부의 돈을 가지고 수익을 계속 내는 게 맞는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번 주는 어찌 될 거냐? 이번 주는 수름의 끝자락에 왔으니까 이제 방향을 잡을 것이다. 방향을 아래로 갈 거냐 위로 갈 거냐 중에서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 뭐 어느 정도 맞냐? 한 7대3이나 8대2 정도로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일시적으로 밑으로 눌렀다 갈 수도 있다. 페인팅 모션을 주기 위해서 눌렀다 갈 수도 있다. 요래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 예측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며칠을 고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거니까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